네, 인도에서 다시 이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치사율이 무려 75%에 달한다는 이 니파 바이러스. 위험성에 비해서 우리에게는 아직 명칭이 좀 생소합니다. 교수님이 니파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고 또 지금 상황은 어떤지요? 예, 니파 바이러스는 이제 파라믹소 바이러스과의 이제 헤니파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이제 RNA 바이러스인데요. 처음 출현한 것이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고열과 혼수 상태로 쓰러지는 소위 일본 뇌염처럼 환자들이 집단 발생하면서 출현하게 됐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니파 바이러스로 밝혀졌는데 바이러스가 처음 분리된 환자의 그 거주 지역이 니파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니파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말레이시아에서 한 280여 명이 걸려서 100여 명이 사망하고 처음에 치사율이 40%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싱가포르 또 2014년에 필리핀에서도 환자가 생겼었는데 최근에는 2001년 이후에 인도하고 방글라데시에서 2024년까지 각기 인도에서는 100여 명, 또 방글라데시에서는 340여 명이 발생해서 각 치사율이 한 70%에 달하는 상태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1, 2월에 방글라데시에서 40대 여성, 그다음에 인도에서 서벵갈 지역인데요. 방글라데시하고 밀접한 인도의 북동 지역, 서벵갈 지역이 주로 최근에 이 니파 바이러스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치사율도 뭐 70%로 높았지만 이 서벵갈 지역의 인도의 그 간호사 2명이 걸려서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됐다는 문제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와 이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팬데믹으로 가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2025년 9월 작년 9월에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공식 지정하고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인간에게 위험한 이 감염병들이 보통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옮겨온 이른바 인수 감염으로 인한 것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교수님, 지금까지 발견된 이 인수 공통 감염병 종류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250여 종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감염에 위협이 되고 또 국제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100여 종이 됩니다. 우리가 근자에 2000년 이후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거의 박쥐라든지 야생철새로부터 유래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거의 대부분의 신종 감염병이 인수공통 감염병 유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공통 감염병의 종류가 무려 250종이나 된다고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나 많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퍼져나간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은 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뭐 8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고 네. 산림 파괴와 이 그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다 보니까 여생동물이 농촌이나 도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이 내려오면서 사람과 야생동물이 접촉하는 빈도가 늘어서 야생동물에 있는 신종 바이러스가 종간 전파를 통해서 인체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모기라든지 찐드기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매개체들이 늘고 있어서 이 신종 바이러스
인수공통 감염병이 늘고 있고 또 사람과 가축 또 이 인수공통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동물 식품의 섭취가 늘면서 또 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도 겪었지만은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인체 감염이 생기면 항공 여행을 통해서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가 여행이나 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항공 여행으로 빠르게 국가 간 대륙 간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인수공통 감염병이 팬데믹으로 발전되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동물로부터 옮겨왔지만 이런 상황을 유발한 원인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우리가 동물들을 미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감염병 증가의 원인 중에 지구온난화를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와 새로운 감염병의 연관성에 주목을 했고 또 경고도 해왔는데 지구온난화가 이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구온난화는 뭐 이 석탄이라든지 그 가솔린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나미라든지 이런 그 환경 변화가 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생 동물들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로 오게 되고 또 지구 온난화로 해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기라든지 우리 말라리아와 황열 또는 뭐 댕기열 같은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모기라든지 또 찐득이들이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듯이 이런 기후 변화는 이런 매개체의 그 서식지를 확장시키고 그거는 감염병 유행 지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 병원체들은 적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변이가 돼서 전염성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독성이 강화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우리도 뭐 최근에 이제 여름철에 홍수가 나면 멧돼지들이 농가로 내려온다든지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면 또 사냥이나 멧돼지들 또 서울 도심에서 쥐가 들끓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기후 변화는 신종감염병의 그 출현과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의 특성에 관해서 차근차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 사람에게까지 전파가 되는지요? 예, 한 4가지 정도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동물이 신종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동물과 우리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한테 물리든지 아니면 동물이 침이나 대소변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분비하면 거기에 접촉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광견병 같은 경우 우리가 광견에 물릴 때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동물로부터 유래된 그 분비물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그 토양을 오염시켰을 때 여기를 만져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가을철에 렙토스피라병이 이제 대표적으로 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 동물로부터 유래된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익히지 않은 고기 오염된 물과 음식을 섭취했을 때 오는 식품매개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지금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생야자 수액을 이 박쥐의 그 대소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니파 바이러스 오염시키고 날것의 야자 수액을 기호식품으로 방글라데시 벵갈 지역의 인도 사람들이 마시다 보니까 거기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는 식품 매개 원인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기나 찐득이와 같이 이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매개체 우리가 물려서 걸리는 매개체 전파인데 모기에 물렸을 때 말라리아에 걸린다든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금 가을철에 찐득이에 물려서 쭈쭈가무시 또 봄 여름에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 SFTS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이 이 매개체 전파가 되겠습니다. 네, 한간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이른바 6년 감염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위협하는 큰 감염병이 6년 주기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내리에 박힌 심각한 신종감염병 팬데믹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형,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유래된 A형 인플루엔자 돼지 독감이죠. 그 다음에 2014년 에볼라, 2015년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메르스, 또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대략 5년 내지 6년 주기로 발생을 해서 이런 6년 주기설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는 더 자주 우리가 이제 에볼라나 지카나 아까 말씀드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더 자주 거의 매년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6년 주기보다도 더 자주 또 의외에 이제 이번에 이제 니파 바이러스도 한 예가 되겠죠. 이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RNA 바이러스고 RNA 바이러스라는 건 변이를 통해서 전염력이 빨라지거나 병독성이 강해지거나 그러면서 또 팬데믹의 가능성이 높아진 바이러스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6년보다도 더 빠르게 자주 이런 신종 바이러스,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라든지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짧아지고 있다. 좀 주의해야 될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그 자체로도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더 공포스러웠던 건 이 코로나19 다음에 또 다른 팬데믹이 언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바로 이런 점이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이 어떤 병원체가 어떻게 팬데믹을 일으킬지 이걸 좀 예측해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예,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팬데믹이 온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어떤 병독성으로 어떤 전염력으로 올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수시로 유행하고 있어서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신종 코로나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세 번을 겪었는데 또 다른 네 번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팬데믹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 이에 제3의 또 다른 바이러스가 팬데믹 일을 수가 있고 지금 니파도 그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보건 인구는 어떤 특정 병원체가 팬데믹이 올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은 이런 다가올 팬데믹을 질병 X, 디지즈 X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팬데믹을 일으킬 후보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비롯된 팬데믹은 우리가 뭐 기억하기도 끔찍하지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의료 재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세계 각국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도 여실히 깨달았죠. 그러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미리 좀 국제적인 사전 연구라든지 공동 대응 같은 걸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그 큰 피해를 줬는데 그 교훈은 우리가 빨리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가급적 100일 내에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빨리 대응하자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국제감염병 연합 세피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금을 투여해서 기여하고 있는데 이 세피와 각국 정부 또 대학 연구소들이 연합을 해서 팬데믹 시작 100일 이내에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를 개발하자는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니파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 X에 해당되는 팬데믹 후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를 기억을 되살려 보면 당시에 우리가 가장 크게 흔들렸던 순간은 확진자가 급증하던 때보다도 백신 도입이 차일피일 늦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당시 백신을 사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상을 했고 국민들은 매일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죠. 그때 이후로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교수님? 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에 이제 백신 확보가 늦어져서 2021년 2월 말에서나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그때 아마 뼈아픈 교훈을 정부가 얻었고 이 전문가들도 특히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와 같은 굉장히 과격한 조치들은 사회경제적 자영업자의 생계라든지 큰 피해가 있다. 앞으로 팬데믹 올 때는 이 거리두기나 봉쇄와 같은 과격한 조치는 국민들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수용성이 낮을 겁니다. 그런 그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팬데믹 시작 100일 내지 200일 이내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하자라는 지금 컨센서스가 있고 실제 2025년 작년부터 해서 거의 5천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을 들여서 mRNA 백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mRNA 백신 일상을 올해 지금 착수했고요. 아마 2028년에 3상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미래의 이제 팬데믹의 후보 바이러스에 대한 그 니파 바이러스나 또 한타 바이러스와 같은 후보 바이러스와 같은 고병원성 병원체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 연구를 지금 학계와 함께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우리가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지만은 신종감염병이 온다는 거를 생각해서 예측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비가 중요하다. 이런 실제적인 백신 진단 치료제와 같은 효과적인 의료 대응 수단을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전시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군을 훈련하고 무기를 비축하고 하듯이 팬데믹을 대비해서 미리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백신 진단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아마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오늘 나누고 있는 얘기 중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질문을 가장 주의 깊게 들어두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개개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국민 각자가 생활 속에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2015년에도 우리가 중동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리라고 예상을 안 하고 있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들어와서 거의 180여 명의 환자가 생기고 해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손 씻기를 흐르는 물에 30초간 비벼서 손 씻기 생활하고요. 또 우리가 겨울철에 독감이라든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기침 에티켓, 또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니파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 발생 유행 지역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여행 가시기 전에 여행 지역에 어떤 특정 풍토병,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지를 파악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니파 바이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글라데시하고 인도의 서벵갈 지역, 또 남서부에 해당되는 케랄라 지역의 농촌의 생야자수 수액을 먹고서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은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은 만에 하나 생야자수액을 드셔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행 지역을 가실 때는 반드시 끓이고 익힌 음식만 드시고 생야자수액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니파 바이러스 중점 검역 관리 지역을 방글라데시 인도 지역을 지정하고 출국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하고 있는데 여행 지침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 풍토병 지역을 여행하시기 전에 미리 예방 접종이 있으면 필요한 예방 접종을 반드시 여행의학 클리닉에 가서 접종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확열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백신 접종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행 다녀와서 보통 그 한 달 이내에 열이 나거나 이상한 감염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전문 의료기관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만약 방글라데시에 다녀와서 고열이라든지 혼수, 의식 손상과 같은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이 되면 질병청에 1339에 전화하거나 또는 해당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빠르게 신고해 주시는 국민 개개인의 이런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신종합병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노력, 또 전문가 의료기관의 노력, 또 국민 개개인의 이런 예방 수칙, 백신 접종 이런 걸 잘 지킴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신종합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류의 잘못이 스스로에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 뼈아프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